그 5월 10일 EGM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2세 여자 환자고 팔피테이션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환자 10대 5년 전부터 팔피테이션이 간헐적으로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생을 했는데 기간은 한 10분에서 10시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길게 가는 적도 있었고 어브럽트 온셋과 터미네이션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그레베이팅 팩터로는 이제 포스처럴 체인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주로 좀 발생을 한다고 했었고 환자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었고 그리고 요번에 내원에서 촬영한 에코카디오그래피상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촬영한 EKG 소견인데 RBBB V1에서 RBB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2, 3 AVF에서 이제 수페리어 엑시스를 같이 보이고 있으며 라이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을 이제 같이 보이고 있는 이제 환자 라이트 엑시스 2019년에 촬영한 EKG 아니라 라이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이 아니고 V1에 리드 1에서 포지티브, AVF에서 네거티브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트 엑스 데비에이션은 아닙니다. 레프트 엑스 데비에이션. 예, 레프트 엑시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촬영한 EKG에서도 같은 양상의 EKG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소견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요번에 내원에서 촬영한 EKG에서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이제 3와 AVF에서 TAV 인버전 같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EKG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젠 보기 전에 이 CD를 보고 임프레션을 뭘로? 일단 와이드 박종성 선생님. RBB 패턴이 이번에 보면 이게 또 그 모양을 조금 위에서 이방을 소개해서 V6에 제로데 테스트 그리고 AVR에서는 이미지를 표현되어 있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플랫폼은 캐리어를 V의 에러런티 공급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T를 좀 더 페이버하는 소견은 뭐 어때요? 운동하는 분이 혹시 답을 알고 있나요? 저는 케이스 답은 몰라요. 네. 그러면 헬로도 미리미리 또 승리하고 들어온다 아니면 답을 모르면 나는 또 알아. 항상 재미있는 SVT냐 VT냐 뭐 이런 감별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당연히 에버리지와 VT를 둘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굳이 하나를 더 알고 입히하면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뭘 뽑을 것 같아요? 저는 VT예요, SVT? 저는 파시큘러 VT를 첫 번째로 놓고 왜? 들어갈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케이스가 되게 티피컬한 RBB이긴 한데 일단은 티피컬한 RBB는 뭔데? V1에서 RSR에서 오른쪽 알이 조금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밖에 없고 그거 말고 그리고 QRS의 이니셜 40ms에서의 앰플리튜드 체인지가
마지막 터미널 사진이 세컨버터 에브럽트하고 에브럽트하게 올라간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SVT에 반하는 소견인 것 같기는 한데 V6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V6가 이제 RS 패턴이지 않습니까? 근데 S가 더 커서 이건 또 VT에 페이버하는 소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SVT 에버런스라고 했을 때 RDBB와 레프트 안테리어 파시큘러 블랙이 둘 다 올 수 있는 SVT의 에버런스가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파시큘러 VT가 가능성이 높을까를 따져봤을 때는 파시큘러 VT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퍼스트 다이어너시스가 아닐까. 왜 아까는 에버런스를 시사하는 소견을 두 개나 얘기하고 파시큘러도 티피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VT를 시사하는 소견은 랑 하나 얘기했는데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느낌으로 마지막에 파시큘러 안테리어 파시큘러 볼라 플러스 TP RDB와 동시에 생길 수 있는 SVT보다는 파시큘러 VT가 더 가능성. 보트를 합시다. 근데 잠깐만 여기서 답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정문기 선생님 알고 박태상 교수님 아시고 이영수 선생님 알고 나머지는 다 몰라요? 너도 알아? 박종성 선생님 알아요? 안 해 보니까. 야, 니가 애들다 짱구는 거야. 저희 나한테만 뭘 그렇게 치냐 그러면서. 이걸 모르는 거 박정희는 알아? You know what is the answer of this Michael Tucker? You know the answer? No, I don't know. You don't know. Okay. 어. We discussed in the morning. Only you didn't know. 얘들만 모르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스텝들을 이렇게 악연을 붙이더라. 뭐 하나라고 이렇게 뭐 하나로 확정지어 얘기했다가 그게 아니면 상당히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레이저 포인트라는 거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동 선생님? 밥 모르는 사람들이 결선을 해야 되는데. 되게 저런 게 하나만 더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니까 뭔가 좀 드는데 이게 원에서 여기서도 그 대세는 뭐 ILVT 쪽으로 많이 이루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EP니까 ILBT인지 페트로이머스인지 패스키바비인지 페트로이머스 판별해야 돼. 어떤 갑자기 싸해졌네. 신전도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제일 위에 나오는 게 과천의 이제 박예민 선생님이 쓴 아이죠. 아이조아의 리뷰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 신님이 쓰시는 박예민 선생님 이름이 나왔어요? 박예민 선생님. 얼마나 유명하길래 구글에 그걸 치면 이제 제일 위에 나와서 그래서 박대양 교수님께서 해준 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거의 유일한 한글 논문이라 한글로 많이 있는. 내가 정리를 그럼 해볼게요. 패스키바비티보다는 파크로머스비티를 서제스트하는 페이버하는 소견. 그걸로 뭐 비사이스까지 결정 못하는데 파크로머스비티를 페이버하는 소견은 위원에서 RBBB 모포로지가 에이티피컬하게 보여야 되고 뒤쪽 RS, R'이나 R'X가 작은 경우 파크로머스비티가 가능성이 높고 위원에서 스몰 Q 웨이브가 보이면은 파크로머스비티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ABL에서는 Q 웨이브가 없으면은 패트로이머스비티 가능성이 높아요. 세 가지 얘기했죠. RDB 모폴로지. 그러니까 SVT 감별은 차치하고 패스키바비티 vs 패트로이머스비티. 넘버 1, B1, RDB 모폴로지. 넘버 2, small Q wave in B1. Number 3, low Q wave in ABL. And papillomastivity generally shows the wide QRS complex.
그래서 네 가지 특징만 가지면은 대강 감별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 보면은 스몰 q가 v1은 보이고 또 ABR도 보이잖아요. Some patients with mixed nature. It is not possible to 100% sure. 일단 뭐 정리를 박진환 교수님께서 직접 해주셔서 이제는 더 안 까먹고 새로운 선생님들 머릿속에 각인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VT가 전반적인 대세로 지금 굳어졌는데 진짜 맞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BP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니셜 노멀 화면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죄송한데. 화면이 공유 중인데 지금 파워포인트 X자만 보이네. 그러지? 지금 보입니다. 이하고 다시 하는. 지금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지금 이니셜 노멀 사이너스 리듬 때 게이지 소견이고 EGM 소견입니다. 사이클 랭스는 756에 AH 인터벌은 78 정도 그리고 HV 인터벌은 50ms 정도였습니다. 이니셜 카테터 포지셔닝은 데카나브를 CS에 넣고 그리고 히스 RV 카테터를 위치를 시켰고 그리고 트랜스 아올틱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제 데카나브 카테터를 하나 더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RV 페이싱 470ms를 했을 때는 VT 인덕션은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V 벤케바 컨덕션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역시 계속 낮춰서 RV 페이싱 200ms까지 낮췄을 때도 VT 인덕션은 보이지 않았었고 그래서 싱글 V 스터디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싱글 V 스터디에 400이 210ms까지 갔을 때도 VERP에 도달하고 VT 인덕션 되지 않았었습니다. 카테터 포지셔닝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데카나브 LV 쪽의 데카나브를 좀 더 깊숙이 포스테리어 섹탈 쪽으로 해서 이제 위치를 시키고 WVEST를 진행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400ms에 210ms에 200ms까지 내려왔는데도 VT 인덕션은 되지 않았었고 다만 이때 이제 데카나브 카테터, LV 포스테리어 월 쪽에 데카나브 카테터를 위치시켰을 때 이제 파시큘라 포텐셜로 의심이 되는 소견들이 이제 같이 관찰이 되었었는데 파시큘라 포텐셜로 보이는 부분이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파필드 A라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파시큘라 포텐셜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랑 같이 나온 것 뒤에 저기에 그 플로로 이미지하고 여기 이제는 매칭이 된 거예요. 일단 그 시간대의 플로로 이미지는 맞습니다. 그 시간대 프로그램이 모든 플로로로 다 저장이 된 것 같죠. 네. 국가별 타임존이 그런 건 아니겠죠? 네. 히스 같은 거, 히스, 카페터가 아마 조금 앞으로 당겨져 나오면서 아마 끝에가 웹사이트 쪽 매핑이 아마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죠. 그래서 이후에도 래피드 ATR 페이싱까지 쭉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블락 사이클 랭스에 걸리고 더 이상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특이 소견 하나 있었던 거는 AH 점프가 이제 싱글에서 나타났던 거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다른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싱글 A 스터디 230까지 내렸고 여기서도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었고
이후에 이제 아이소프로테레놀을 걸면서 RV 페이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RV 페이싱 200ms까지 내렸을 때도 특별히 뭐 VT 인덕션이나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았었고, 그래서 더블 V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는데 400이 200이 200까지 내렸을 때도 이제 VT 인덕션은 특별히 더 되진 않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스터디를 또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더블 A 스터디 400이 260에 230을 진행했을 때 400이 260에 230 진행하고 나서 PVC가 한 차례 뛰고 난 다음에 이제 VT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VT 타키 사이클 랭스는 296ms로 해서 클리니컬 타키 사이클 랭스가 거의 얼추 비슷한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11리드 ECG를 보시면은 1, 2, 3 그리고 AVR, AVL, AVF, V1, 2, 3, 4, 5, 6까지 같은 몰폴로지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듀스된 그 VT는 클리니컬 도큐멘티드된 VT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분 이후에 VT가 터미네이션이 되었었고, 이제 그 7분 사이에 이제 VT 매핑을 쭉 시행을 하였습니다. VT 매핑은 이제 데카 나브 카테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었고, 이제 VT 관련돼서 이제 특별히 더 눈여겨볼 점이 있다고 하면은 HV 인터벌이 이제 VT에서 중요할 수가 있는데, HV 인터벌이 이제 여기에 이제 히스 5, 6번에 히스가 여기에 히스라고 한다면 H가 요쯤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QRS 온셋까지가 QRS 온셋이 여기라고 하면은 HV 인터벌을 음수로 해서 마이너스 5ms 정도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LV 78 쪽에서 이제 디크리멘탈 프루킨즈 포텐셜과 그리고 DP 포텐셜과 그리고 레프트 포스테리어 파시클 포텐셜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LV 78 쪽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DP 포텐셜과 그리고 레프트 포스테리어 파시클 포텐셜이 여기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서 DP와 레프트 포스테리어 파시클 포텐셜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테터 포지션은 LV 78 쪽이 한 요 정도 위치로 해서 이제 미드 septum 정도, 포스테리어 미드 septum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사이너스 리듬대를 이제 다시 같은 카테터 위치에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LV 78 쪽에서 레프트 포스테리어 LFP 포텐셜과 DP 포텐셜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위치에서 보시면은 레프트 LFP 포텐셜이 여기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DP 포텐셜은 사실 이제 QRS에 거의 묻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리듬 때도 이제 LFP 포텐셜과 DP 포텐셜이 같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스폰테니어스하게 인덕션이 한 번 더 싱글 PVC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하였었고, 8초 뒤에 다시 스폰테니어스 터미네이션을 반복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매핑은 특별히 더 진행은 하지 못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앞에가 이제 같은 카테터 위치에서 이제 보시면은 DP 포텐셜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 LFP 포텐셜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DP 포텐셜이 이제 LV9식 910부터 해서 이제 쭉쭉쭉 밑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LFP 포텐셜이 그 뒤로 이어서 이제 3, 4부터 5, 6, 7, 8, 9, 10 순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어느 게 다이아스톨 포텐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다이아스톨릭 포텐셜. 그게 다이아스톨 피드인데
상황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폴리 포텐셜이 아니고 그러니까 라스키가 포텐셜이잖아. 다이아스톨 포텐셜은 미드 다이아스톨이 생기죠. 저거를 다이아스톨 포텐셜이라고 부르면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건 없지. 오히려 저 뒤에 사이너스 뒤쪽에 약간 그거 있지 않아요? 저기 항상 뒤에 사이너스 뒤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거에도 보고 노감이가 여기 리비안 그 사람 이과서에 그 사람이 이과서에 오리지널에 써 있으니까 거기 P1 포텐셜, P2 포텐셜 나와 있는 거 공부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P1, P2 포텐셜이 어느 거? 이 문제이면서 사이너스 리듬 때는 제가 봤을 때는 P2가 여기, P2 포텐셜 이렇게 예, 네? P1이 이쪽에, P1이 이렇게 바짝 붙어서 나온다고? 그다음에 타키카디아 때는 타키카디아 때는 저는 P1이 여기, P2가 여기에 이렇게 묻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 착한 사람이 주고 선생님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LD 3, 4, 5, 6 멘탈 버킹지 이런 거 같고 그다음에 포레스트 피자는 저기 비풋 하면 비 패널의 앞에 샤프한 그 3, 4에 보시면은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상황이 여기에 멘탈 버킹지 패널이 이거 그 앞에 샤프한 포션이 클래시컬 텐션 비행기 로컬 비행 텐션이 아니까 파이낸스 이거 보시면 요게 퍼킹지 아니 저 클래시컬 텐션이고 이게 벤치큘라 텐션이고 이건 잘안 보시면은 보시면 제 기억엔 요 앞에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한두 개 있어. 요 뒤에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 퍼킹지 대체적이 아닌가. 올해는 지금 캐타타 위치가 그 VNP가 도는 패스크 근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비던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이너스 때 보이는 P2 포텐셜하고 타치카디아 올 때 P2 포텐셜이 리버스 액티베이션 시퀀스를 가져야 되거든. 사이너스는 에이펙스 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타치카디아는 반대로 돼야 된다고 인터벌이.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정확하게 리엔트리 서킷에 걸려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P1 포텐셜은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기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P1 포텐셜 위치가 대강 어디 쪽에 미드 다이스 쪽에 보면. 그래서 엔트리만 해봤어요. 그래서
엔트레인먼트는 아까 7분 사이에는 매핑을 했었고 엔트레인먼트 없이 터미네이션 됐고 이건 8초밖에 안 가서 엔트레인먼트가 진행. 1초? 네. 두 번째 스폰테니어스는 8초 갔습니다. T1은 확실히 그래도 보이는 게 맞는 거 없는 거 뒤에서 앞에 보이는 건 맞는 거 같아서 T1은 저게 난 P1인지 P2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저희 VT니까 이게 좀 세 번째로 넘어가 들어가지고 VT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건 맞는 거 같아서 저는 T1은 맞는 거 같고 T2가 지금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리버스하게 이렇게 에이펙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왠지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 있어 봤어. 용어 정리 해봅시다. 내가 지금 나도 지금 헷갈리는. 마이너스일 때는 P2가 보이고 로컬 V에 플러스 나온 게 P1이에요, P2예요. 이게 P2 아니에요? 마이너스. 사이너스일 때요. 어, 사이너스일 때는 P2. 그게 P2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기 로컬 V에 발짝 붙어있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저기 P2가 사이너스일 때는 P2가 보이는 거가 맞는 거 같고 VT일 때도 지금 이렇게 가니까 P1이 저게 맞는 거 같거든요. 아니, 저거 같은데. 큰 것처럼 맞는. 저게 P1이라고 하면 근데 저기에 이제 위치가 P2가 보였던 자리라인 거니까 저기서도 이렇게 리버스하게 보이는 게 QRS에 조금 묻혀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1, P2가 다 보인다 그러면 사이너스일 때 QRS 뒤에 3, 4에 저 샤프한 뒤쪽에 빠져. QRS 뒤에 저 샤프한 게 P1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있는 포텐셜이 맞지 않을지. 근데 5, 6, 7, 8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드 다이아스톨 포텐셜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QRS에 딱 뒤에 붙은 것만 보이고 그 다음 것들이 좀 잘 안 보여서 시행을 갖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키카드가 오래 지내면서 매핑은 입구를 못 했겠네요. 그래도 이경 그래도 꽤 잡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은 나왔고 LAO에서는 이쪽 미드 세툼 포스테리어 미드 세툼 쪽으로 좀 해가지고 액티베이션이 가장 빠른 맵이 나왔었고 볼테이지 맵에서는 그 스카 티슈는 없는 환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에서 이제 레프트 파시큘러 포텐셜 그리고 디크리멘탈 그리고 프로킨즈 포텐셜을 보시면은 LFP 포텐셜은 LFP가 뭐의 약자예요? LFP가 레프트 포스테리어 파시클레. LPF죠? 아,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PI 마이너스 TCL도 약간 이상하게 해가지고 모두를 본경에 빠뜨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실 건데 네, LPF 포텐셜. LPF 포텐셜이고 이게 VT 진행할 때 포텐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카토에서 나타난 거는 여기에 이제 P1과 그리고 여기에 P2 이런 식으로 봤었고 그때 이제 좌표를 이제 매핑을 쭉 이제 P1과 P2가 보이는 좌표를 매핑을 분홍색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었고 이제 노란색으로 진행된 좌표는 이제 그 히스 포텐셜이 있었던 좌표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파게이션 그건 데카나브죠? 네, 데카나브. 네, 프로파게이션 맵은
그거 봐도 그냥 사진인데 뭐 그렇게 그랬어. 아니 동영상이 이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도 아니고. 프로파게이션 파일 뭐 없어요? 파일이 있습니다. 좀 찾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캡처에서 하얗게 개구리알 같은 게 뭐야? 핵인 포인트야?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앞에. 요거요. 무슨 그 포인트에서 일렉트로를 잡았다는 거. 아니 저 하얗게 조그맣게 있는 거. 네, 그거. 일렉트로그램 잡았다는 포인트죠. 네. 근데 그렇게 하얗게 보여요. 보통 그냥 칼라멜에 묻혀서 보이는데 그건 특이하게 하얗게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서피스 잡은 이 서피스보다 화면에서 더 튀어나와서 하얗고. 네. 이게 폰도 왜안 열리지? 나오겠네. 예. 그거는 이제 그 P1 아까 샤프하게 보였던 P1 포텐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짜서 프로파게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맵이었고 여기 아까 보셨던 그 액티베이션 맵에서 가장 빨랐던 부위에서부터 약간 퍼져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코헤런스 맵으로 하면은 이쪽에 보이지 않나요? 기능이 저 한번 안 들어가 있었나? 올드 버전. 네. 그래서 카테터 포지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데카나브를 빼고 이제 어블레이션 매핑 카테터를 넣었었고 위치는 요 정도 위치로 해서 했었고 여기가 아까 P1, P2가 보였던 부분인데 P1, P2가 보였던 부분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해서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P1, P2가 보였던 LV 90번 부분인데 여기보다는 살짝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RF를 줄 때 영상인데 RF가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서 이제 사이너스 리듬일 때고 P2 포텐셜이 보이는 부분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RF를 쭉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RF 2번 영상이고 요거는 RF 10번 10번 주기 전에 영상이고 그래서 RF를 주고 나서 이제 RF 부분은 요 정도 위로 해서 약간 미드 쪽에서 좀 아래쪽까지 RF를 주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는데 V 싱글 스터디 500에 250에서 이제 인덕션이 싱글 PVC 발생하면서 이제 VT 인덕션이 다시 되었었고 VT는 약 32초 이후에 다시 스폰테니어스 터미네이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카테터 포지션은 이제 조금 더 위로 당겨서 전에 게 이 정도 들어가 있었으면 조금 더 당겨서 이제 RF를 계획을 하였고 그래서 RF 19번부터 28번까지 추가로 더 주었었고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맵 디스탈에서 피트 포텐셜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RF를 쭉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 밑에 부분까지 이제 있었었는데 지금은 요 위에 부분이 더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후에는 V 싱글 스터디를 쭉 500에 200까지 내렸는데도 이제 VT 인덕션은 되지 않았고 WV 스터디도 이제 400에 200에 200까지 내렸는데도 VT 인덕션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환자 노멀 사이너스 리듬 이때 영상 사진이고 이제 EKG 소견은 이제 3와 AVF 쪽에서 TAV 인버전이 조금 더 생기고 QRS가 약간 와이드닝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후에 이거 말고는 이제 다른 환자 증상 호소나 이런 것들은 없이 시술은 종료가 되었었습니다. 예, 리뷰는 파시큘러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파시큘러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는 이디오패식 LVVT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 단지 이디오패식 VT만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RVOT VT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모든 VT를 다 합친다고 하면은 이스케믹 VT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LVVT 중에서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베라파밀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작용을 해서 터미네이션 되기 때문에 베라파밀 센시티브 V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젊은 남자에서 많이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VT 메커니즘은 리엔트리 서킷에 의한 VT로 되어 있고, 레프트 포스테리어 파시클에 의한 서킷과 디크리멘탈 프루킨즈 패스웨이에 의한 이제 두 가지에 이제 의해서 이제 리엔트리 서킷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크리멘탈 프루킨즈 이제 패스웨이가 있고, 그리고 레프트 포스테리어 파시클 패스웨이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다이그노스틱 카테터를 매핑 카테터를 넣었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쭈루룩 이제 이쪽이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내려온 다음에 디크리멘탈 프루킨즈 포텐셜 패스웨이를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는 P2가 이렇게 쭈루룩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P1이 밑에서는 올라가고 위에서는 내려와서 이렇게 가운데서 합쳐지는, 가운데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런 양상의 시퀀스를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VT가 인덕션 되었을 때는 VT가 이제 디크리멘탈 프루킨즈 포텐셜 프루킨 그 파이버를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P1을 따라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P2를 따라서 이제 샤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P1을 따라서 내려가고 P2가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포텐셜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라파밀 센시티브하다고 했었는데, 베라파밀이 작용하는 원리가 이제 그 디크리멘탈 프루킨즈 5에 작용을 해서 슬로우 컨덕션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터미네이션 되기 때문에 리엔트리 서킷이 끊겨서 이제 굉장히 베라파밀에 센시티브하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EKG 소견은 아까 박희남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RBB 패턴의 수페리어 엑시스는 대부분의 파시큘러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에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 그리고 RBB 패턴의 라이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을 보이는 게 약 10%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케이스로는 노멀 QRS 컴플렉스의 노멀 엑시스를 보이는 파시큘러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있는데, 주로 어퍼 septal에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시큘러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는 이제 히스 번들이 그 리엔트리 서킷에 인볼브하지 않기 때문에 레트로그레이드 히스 포텐셜이 보이게 되었을 때 이제 20mm에서 40ms가 이제 패스티스트 벤트리큘러 액티베이션보다 더 빠른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러한 점이 이제 SVT 번들 브랜치 블락을 가진 것과 이제 당연히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의해서 이제 HV 인터벌이 이제 음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SVT 위드 번들 브랜치 블락에서는 이제 HV 인터벌이 당연히 길어지거나 아니면 그 노멀 사이너스 리듬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HV 인터벌이 굉장히 중요한 감별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레프트 포스테리어 파시클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LPF라고 부르기도 하고 P2라고 부르기도 하고 P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스팅트 이제 하이 프리퀀시 포텐셜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보이게 되고, 그리고 패스티스트 벤트리큘의 액티베이션보다 15에서 42ms 얼리어하게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주로 레프트 벤트리큘러 septum의 포스테리어 썰드 포션에 이제 사이너스 리듬과 벤트리큘러 리듬,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리듬 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엔트리 서킷에서 레트로그레이드를 이제 담당하게
있고, 그리고 디크리멘탈 프루킨즈 포텐셜 같은 경우는 DP라고 부르기도 하고 P1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리P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VT일 때는 이제 LPF의 이전에 이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안테그레이드 리엔트리 서킷을 형성하는데 이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히스 번들이 이제 서킷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P1과 P2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히스 포텐셜은 이제 바이스탠더 남아 있어서 히스가 항상 이제 QRS보다 항상 뒤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즘에 나타난 그 몇몇 연구에 있어서는 히스가 이제 벤트큘러 포텐셜보다 약간 더 빠른 경우도 있긴 한데, 이렇게 SVT 위드 번들 브랜치 블락보다는 그런 식으로 크게 빠르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인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노감이 이제 페이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 사이너스 리듬 때는 이제 P2 포텐셜이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점점점 로컬 벤트리큘러 포텐셜이 이제 점점 붙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P1 포텐셜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제 시퀀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P1 포텐셜이 더 앞에서 이제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LPF가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을 담당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벤트리큘러 액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P1, P2 그리고 벤트리큘러 액티베이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도 있었는데, 매핑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VT일 때 맵 얼리스트 벤트리큘러 일렉트로그램을 보는 거는 굉장히 그 유틸리티가 낮고 별로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베리어스 사이트에서 픽스드 아웃풋을 통한 엔트레인먼트 매핑을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픽스드 아웃풋을 통한 페이스 매핑도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케이스에서 했던 것처럼 타겟 얼리스트 파시큘러 시그널을 찾는 것은 로우 투 마더레이트로 해서 좀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아까 박희남 교수님께서 엔트레인먼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파시큘러 엔트레인먼트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이너스 리듬 때와 그리고 하이 아웃풋과 그리고 VT 일 때의 그런 일렉트로그램 레퍼런스를 이제 통한 그런 매핑을 컴패러슨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고 다시 아까 VT의 EGM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거. 말씀드렸듯이 사이너스일 때 LV 7판이나 5, 6에서 시그널이 보이면 조금 더 명확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아서 100%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레트로그레이드 속에 P1이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몇 밀리세컨드나 달라요. 보통 P1 포텐셜은 완전히 거기 노감이 되진 않았지만 쭉 빠지거든요. 피카디아 같은. 사이너스 때는 잘 안 보여요. 이쪽에는 여기가 한 50ms 정도. 뭐한 마이너스 75ml 쭉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게 사이너스 때 보이는 저 피트 포텐셜하고 타키카디아 때 보이는 저 정체불명의 샤프 포텐셜이 폴라리티하고 쉐입이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 피트 포텐셜이 컨덕텐트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거야 뭐 이게 타키카디아 오래 지속되면은 쉽게 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펠로우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P1 포텐셜은
다시 말하면은 리엔트리가 돌고 있는 인접한 프로틴즈의 파필드 포텐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그 컨택한 위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텐셜은 뭐 현장에서 매핑하면서 찾는 분이 제일 정확하겠죠. 근데 그걸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 이게 리엔트리가 어디를 타고 돌겠거니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랩을 해야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포텐셜 보인다 여기다 그러면서 오블레이션 하고 그러면은 재발률이 굉장히 고 그다음에 또 하나 패스큐어비티 오블레이션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범프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매핑한다고 해서 딱 범프되면 안 나오는 경우 있는데 예전에 그 한꺼르크 그룹에서 카우사인스 그룹에서 서큘레이션에 투입하는 거 보면은 걔네들은 확실히 지속해. 범프 된다면 2시간 기다리니까 돌아오더라. 갑자기 너무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범프가 쉽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 냉면 먹을 때 계란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들이 있듯이 주위에 맵을 해놓고 제일 중요한 자리는 제일 마지막에 가급적 컨택을 많이 안 하죠. 맵핑을. 냉면 자체가 맛있는 거지. 계란 저는 근데 이렇게 파스큘라비티나 파필러리 머스비 킹스 들어갈 때마다 보고 싶거나 좀 궁금했던 그 이게 파스큘라비티인지 파필러리 머스비티인지 그 EGM 맵핑을 하면서 감별하는 건 항상 궁금했는데 그랬을 때 이런 포텐셜이 보였을 때 타키카디아와 아주 스트롱한 랭키지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있고 또 해당 부에서 엔트레이먼트 했을 때 컨센 엔트레이먼트가 되면서 BPI, TCAD 페이버라는 결과가 되면은 파시클라비티라고 해석해도 EKG, 서페이스 EKG 할 때만 조금 디퍼런시에이션을 포커스하다가 약간 기술 들어가면 이제 약간 그런 측면이 약해지고 쉽지 않죠. 네, 하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헷갈리는 케이스가 내가 지난주에 한 케이스 중에 한 명 있었거든요. 누구한테 내가 준비를 했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보여준답니다. 얼마나 감별이 어려운지. 근데 그것도 뭐 감별 포인트들이 있죠. 또 포텐셜하고 엔트레이먼트 페이싱도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고 파플러리머스 VT 경우에는 한 절반에서는 또 그런 샤프한 패스큘러 포텐셜이 안 보이는 프로틴 포텐셜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역시 파플러리머스 VT는 가이드라인에 나오지만은 아이스 모니터링 하는 게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최성원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겠지만은 아이스 모니터링이 왜 중요하냐? 아나토미컬 로케이션 중에 다음 주에 아마 박정성 선생님이 또 한 가지 그럼 퍼킨즈 포텐셜이 왜 중요해요? 퍼킨즈 시스템은 엔도카디움 벤트가 엔도카디움이 다 깔려 있잖아. 왜 굳이 이런 경우 있을 텐데 퍼킨즈 포텐셜을 찾아서 올려주는 건데 퍼킨즈가 리엔트에 기여를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일설에는 저게 완전히 스트럭처럴 노멀하트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구자 뭐 우리가 이걸 전부 바이옵시하거나 오토옵시에서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버스큘러비티에서 저렇게 인덕션 시스템을 이런 위에 있는 게 우리가 그냥 이미징 영상만 가지고는 스트럭처 노멀하트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히스토가지고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한번 좀 고민하면서 시술을 하면 더 재미있겠죠. 마지막 한 가지 정몽기 선생 그 프레젠테이션한테 지적드리고 싶은 게 네. 레퍼런스를 안 달더라. 레퍼런스 예, 잘 달아놓겠습니다. 레퍼런스 달면은 자네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신뢰도가 없는 네. 거야. 마지막 그 표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그거 레퍼런스 달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히스 포텐셜 그랬던 히스 베이스하고 네거티브 5, 마이너스 5 이것들이 좀 요청했거든요.
그렇죠. 전에 이 전이면 전 과거로 과거로 가. 네. 이게 그 백화하고 파텐들인데 그래서 보시면 필수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니까 3사가 어린 1기가 나중이고 그다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페이싱 끝나고 다음 주가 내려오더라도 그냥 알리고 그다음에 이게 1페이싱 때문에 그 보스 번들 브랜치 이퀄 딜레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알리고 있고요. RBB는 원래 이제 있고 그다음에 내려오더라도 생긴 이유가 그 RB 페이싱 때문에 보스 번들 브랜치 이퀄 딜레이가 생겨서 내려오더라도 때문에 이게 하나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거 아까 스카리아 때 네, 이제 히스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1, 2가 얼리고 3, 4가 딜레이라서 히스 시퀀스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히스가 이제 리초에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현상을 보여서 BT가 많고 HB 인터벌을 보시면 패시브와 BT 때 HB 인터벌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유주얼한 패시브와 BT면은 HB를 마이너스가 먼저 나오고 어퍼 섹탈 BT 경우는 HB가 포지티브가 나오는데 그 대신 사이너스 리듬 때 HB보다는 짧아진 왜냐면 이제 리엔트리 서킷이 어퍼 섹탈 BT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로컬 B보다 포텐셜이 더 빠르게 나오는 그리고 어쨌든 패시브와 BT 때 HB 인터벌을 보고 리엔트리 서킷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 HB 인터벌이 포지티브일수록 숫자가 포지티브가 가까울수록 어퍼졌다는 거. 밑에 쪽에서 나오면 B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겠죠. HB 인터벌을 보고 렌즈 서킷이 아래쪽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어퍼졌다는 인지를 이거는 HB 인터벌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유주얼한 패시브와 BT보다는 그게 좀 영수 쪽에 가까우니까 비행기 서비스에 아주 밑에 있지 않고 중간 정도에 있지 않을까 위쪽에 있지 않을까 중요한 정리를 해주셨는데 fellow 선생님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첨언을 하나만 더 해서 제가 재환자 얘기를 하나 해보면 어퍼섹탈 VT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젊은 남자였는데 타키카디아 유발되는 AV 디소시에이션이라서 VT가 맞는 것 같은데 QRS는 아주 내려가고 QRS 앞에 히스가 다 보이는 거예요. 타키카디아인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AV 디소시에이션이 있으니까 VT가 맞는데 히스 포텐셜이 다 선행하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HV들이 짧아요. VT 사이너스로 돌아오면 HV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딱 방금 엄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정리한 그거에 따르면 딱 어퍼셉탈 VT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본인 환자로 겪으면 기억이 잘 남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아마 머릿속에 좀 잘 안 들어올 텐데 그런 예시들을 좀 저희가 얘기해 주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억하면 아마 머릿속에 좀 더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가 없이 무사히 지졌어요. LBBB가 트레인전턱에 와서 안 지디고 그냥 군대 면제하고 나서 다시 해서 요번에 군대 면제를 받았고요. 조만간 해야 되는데 조만간 해야 되죠. 해야 돼. 이건 다른 코멘트. 네. 이제 되게 젊은 남자가 많아서 위에 컨덕션이 되게 좋을 때가 많거든요. 패시브하고 이렇게 흘렸는데 위에 A는 원통 컨덕션은 진짜 이게 날씨인지 패시브하고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히스테리얼 히스 시퀀스 하이플로우인지 로우타임인지 A 쪽인지 그때인지 시퀀스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HB인가 같이 포인트를 삼아서 지금
지난 한 2, 3주 전에 컴플렉스 이주 컴포넌트 발표된 제가 발표된 케이스가 그게 이제 오퍼셋탈 BT가 케이스입니다. 저는 사실은 VA 컨디션 처음으로 헷갈렸던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네. 저희 이제 강의를 또 앞두고 있어서 이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뭘 저는